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신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하이엔드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음질의 한계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새로운 음질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한계치를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죠. 스피커 브랜드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존재하죠. 하이엔드 브랜드만 놓고 보더라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 각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음색들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다른 음색들, 좀 차별화된 음악성, 이런 거를 누려보는 재미가 이 오디오라는 취미의 핵심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이엔드 제품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음질이 별로일 일은 별로 없어요. 다만 그 제품의 개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제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만족을 하고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있겠죠. 하이엔드급이 되게 되면은 구동이 어렵다라는 게 굳이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구동이 어렵다라는 스피커일수록 그 스피커가 내일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깊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 마니아 입장에서는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에 대한 도전 심리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계속 그 스피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계속 그 잠재력이 드러나고 내가 아직까지 몰랐던 음질들이 일종의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 재미로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공동구매, 이벤트 판매, 할인 판매 이런 소개를 종종 하면서도 이 정도 가격대의 제품들까지 할인 판매 소개를 영상으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제품,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의 가격을 좋은 가격에 안내하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대표적으로 추천을 했었던 하이엔드급 스피커, 카리스마가 느껴지면서도 깊이감과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형 하이엔드 스피커,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3 시그너처 SE, 안드라 3뿐만 아니라 이글스톤웍스 다른 스피커에 대한 파격 할인 판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미 생활을 정말 깊이 있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중적인 브랜드는 이미 다 사용을 해보죠. 그러면 그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업계 1, 2, 3위는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후발로 그 대중적인 브랜드, 업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어떤 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1, 2, 3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니아들은 그 독특한 개성에 더 끌리기 마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스피커 브랜드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JBL,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포칼, 그다음에 B&W, 다이노디오, 가장 유명하면서도 회사의 규모 자체도 가장 큰 브랜드들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덜 알려져 있는 거는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오디오 생활을 하셨던 오디오 마니아분들, 저보다도 더 오래 오디오 생활을 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이글스톤웍스의 안드라라고 한다라면은 역사적인 제품입니다. 굉장히 하이엔드 역사의 하나의 방점을 찍었던, 아무리 사용을 오래 하더라도 그 매력을 다 느꼈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그 매력의 깊이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절대로 이 스피커가 구동하기가 쉽다, 이 스피커가 쉬운 제품이다,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는 않아요. 이 스피커는 어려운 스피커예요. 어려운 스피커지만 어려운 만큼 쉬운 스피커에서는 안 나와주는 음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글스톤웍스의 안드라 3 시그너처 SE가 다른 타사 스피커와 차별되는 포인트, 첫 번째, 현존하는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최고의 가치를 자랑하는 에스타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다. 사실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무슨 세라믹 트위터다, 베릴륨 트위터다, 다이아몬드 트위터다, 이제 이 부품에 따른 이제 그 가치, 부품에 따른 매력, 부품에 따른 차별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 현존 최고는 뭐냐? 에스타 트위터예요. 에스타 트위터. 이 에스타 트위터라는 부품 자체는 다이노디오에서 만들었습니다. 부품 자체는 동일한 에스타 트위터라고 하더라도 다이노디오 스피커에서 내주는 에스타 트위터의 사운드와
이글스톤 웍스 안드라가 내주는 에스타 트위터의 사운드가 또 꽤나 달라요. 근데 다만 대부분의 실크돔 트위터가 내주는 사운드는 뭔가 오디오적인 짜릿함이나 쾌감은 좀 타협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실크돔 트위터죠. 그런데 제가 안드라 3를 왜 좋아하느냐, 실크돔 트위터 중에서 현존 최고의 에스타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도 실크돔 트위터의 단점을 상당 부분 상쇄를 하면서 실크돔 트위터, 일반적인 실크돔 트위터가 내주는 사운드보다 좀 더 엣지감 있으면서도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좀 더 강력한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튜닝을 해놓은 것이 이 미국제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성은 이 스피커가 다루기 좀 어려워지게 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퍼 유닛이 하나만 있는 것 같죠. 근데 안에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우퍼 유닛이 바로 뒤에 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보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이소베릭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동일한 사이즈의 우퍼 유닛이 안에 하나 더 숨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작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퍼 유닛의 사이즈는 무려 12인치입니다. 자,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고 엄청 대형 우퍼 유닛이죠. 그런데 심지어 동일한 12인치 우퍼 유닛을 안에도 또 추가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부피는 작고 부피에 비해서 무게는 무겁다. 그러면 뭘 뜻하겠습니까? 10인치 우퍼 유닛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양감보다는 좀 더 양감을 많이 만들되 그 양감을 이렇게 응축을 시킨 거예요. 밀도가 훨씬 더 진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음의 중량감을 높이기 위한 구조인 거예요. 뒤에 덕트가 있긴 있습니다. 밀폐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덕트가 있어봤자 예컨대 양감을 좀 더 중시하는, 양감을 쉽게 많이 내려고 하는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덕트 안으로 손이 들어가요. 좀 우스갯소리로 머리도 들어갈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덕트가 커요. 덕트가 크다라는 것은 안에서 작동되는 일종의 공기 에너지가 빨리빨리 순환이 빨리빨리 빠져나게끔 하기 위해서 덕트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작동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덕트를 막아놓고 좋은 음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거의 밀폐형에 가까운 구성으로 만들어졌는데, 심지어는 저음의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12인치 우퍼 유닛을 2개나 사용하고 있는데 덕트는 요만해요. 6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보다도 덕트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밀폐형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밀폐형처럼 스피커를 제작을 할 것인가? 그거는 밀도감을 진하게 만들고 중저음의 중량감을 굉장히 굵직하게, 중량감을 굉장히 무겁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사실 저는 저음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단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겁다라는 표현 자체는. 근데 이 무거운 저음, 그러니까 사실상 안에서 만들어지는 저음의 양감 자체는 저음이 발동을 했을 때는 양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양감이 우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꽉꽉꽉꽉 이렇게 눌러버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누름으로 인해서 밀도감이 훨씬 더 진해지고 강력해지고 그 무거운 중량감이 더 단단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피커를 중고음도 좋아합니다만 저음도 좋아해요. 왜 저음도 저는 좋아하느냐? 저는 저음 양감 많은 스피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부실한 스피커를 또 좋아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음의 양감이 퍼대대하게 나오는 그냥 떡대만 큰 스피커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떡대가 과도하게 큰 스피커를 우리나라 환경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피는 제한적이지만은 그 부피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중저음의 밀도감과 진함과 강력함이 나와주는 스피커를 좋아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구조의 12인치 더블 방식인 상태에서 저음을 굉장히 늘어지지 않으면서도 양감도 충분한 만큼 내주면서도 강력하게 빵! 꽝! 하면서 내주게끔 해주려면은 그만큼 뭐다? 앰프가 강력해야겠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스피커는 유럽제 스피커들과는 성향이 꽤 다른 미국 하이엔드 스피커라는 점이죠. 유럽 스피커들이 소리가 비교적 미국 스피커에 비해서는 좀 쉽게 나와주면서 좀 섬세하면서 좀 화사한 느낌, 그런 느낌을 쉽게 내준다라면은 미국 스피커는 동일한 앰프 구성으로는 유럽 스피커에 비해서 더 깨끗한 사운드가 쉽게 잘 안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이렇게 팡 터져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덜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구동이 좀 어렵기 때문인 거고, 유럽 스피커에 비해서는 소리의 밀도나 무게감 자체가 좀 더 있죠. 진중한 느낌에서 좀 더 세게 나가자면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사운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스피커의 무게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유럽 스피커에 비해서 미국 스피커가 훨씬 더 무겁죠. 대형급 스피커는 맞긴 맞지만 대형급 스피커 중에서는 부피가 작은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부피가 작으면 작은 만큼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데 그래도 이 스피커의 무게가 82kg 정도 하거든요. 전체 부피나 키나 부피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거운 거죠. 무거운 스피커는 무거운 스피커만 내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구동은 좀 어려워지지만은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운드, 깊이감 있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줄 수 있는 미국 스피커만의 멋이 또 따로 있더라. 그것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글스톤웍스가 사실상 그렇게 회사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안드라 초기 버전이 나오자마자 스테레오파일지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A클래스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 위로도 얼마 전에 이제 비진티라는 제품이 출시를 했어요. 그 제품도 출시하자마자 미국 스테레오파일지에서 A클래스로 추천이 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 단계 위의 제품인 비진티. 사실상 그 비진티라는 제품은 이제 성향이 좀 달라요. 비진티는 에소타를 탑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에소타 구하기가 좀 어렵고 금액도 비싸기 때문에 벨룸 트위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좀 달라요. 오디오적인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중고음이 깨끗하게 나오는 느낌을 좀 더 쉽게 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진티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비진티가 좀 더 큽니다. 왜 그러면 우프 유닛이 10인치가 두 발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키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디자인이 아무래도 신형인 비진티가 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 정말 흔치 않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가격에 이글스톤웍스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대표로 이글스톤웍스 안드라 3 시그너처 SE가 대표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요. 한 단계 위의 제품인 비진티도 소량 준비가 되었습니다. 1000만원 미만에서 이글스톤웍스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엠마 에볼루션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판매되는 이글스톤웍스의 파격 할인 가격이 저희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사에서 확인을 하기로는 새롭게 가격이 인상된 가격으로서 대리점에 출고되는 원가 혹은 그거보다도 소폭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대리점이나 수입사가 마진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번 파격 할인 가격이 다시 만들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러면 물가라는 것은 올라가지 당분간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저렴해지는 것인가? 그러려면 이 제품이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미국 가격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이 제품의 출시 시기가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공식 출시 가격이 4만 달러에서 4만 4천 달러 정도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물가들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제일 비싼 곳은 5만 달러, 49,950달러 이런 식으로 찍혀져 있는 곳도 있어요. 합리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로 하자면은 미국 사이트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이 제품의 가격이 4만 3천 달러나 4만 4천 달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10%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4만 4천 달러를 그대로 그냥 1대1 환율만 적용을 하면 5,960만 원 그 정도가 돼요. 5,900 몇십만 원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이번 파격 할인 가격이 40%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반 가격이면 50%잖아요. 근데 반 가격에서 10% 이상을 더 깐 가격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번 파격 할인 가격이 그 정도로 좋은 가격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수입사에서는 마진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거의 그냥 손해보고 판매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수입 제품의 가격은 제일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수입 제품을 제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품하고 동일 그레이드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타사의 스피커들의 현재 판매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 얘하고 동급의 스피커라면은 실구매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가격이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아하는 스피커고요. 집에 들여놓는다라면은
들여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스피커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내가 하이엔드 오디오 마니아라면은 꼭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볼 만한 정말 매력적인 스피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더 차별화된 매력의 스피커로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격은 여느 때처럼 동영상 중에서 밝히지는 않고요. 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오늘도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